자, 오늘은요, 미국 사람들은 어떠한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결혼 전, 결혼식 날, 결혼식 이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이거를 또 해야겠다. 자, 먼저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미국엔 중매가 있을까요? 미국엔 중매? 미국엔 중매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는 중매도 보고 선도 보잖아요. 근데 선 보는 그런 스타일이 없어요. 왜 없냐? 미국 사람들은 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알아서 결혼을 하지 부모님들이 막 정략 결혼을 시키고 이런 건 없어요. 물론 미국의 아주 상류 사회에 가면 뭐 집안의 어떤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요, 미국에서는 정략 결혼을 하는 사람을 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소개팅 안 하나요? 소개팅 하긴 하죠. 근데 소개팅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략 결혼이나 선을 보고 결혼하는 건 다르잖아요. 중매가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야, 네 집 아들이 좋다더라. 그 집 아들하고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하는 건 있지만, 근데 막 이렇게 누가 중매쟁이 이런 문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중매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결혼에 어떤 큰 역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 문화는요, 우리나라랑 근본적으로 틀려요. 우리나라에는 자식농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식농사. 근데 그 자식농사라는 개념은 사실 뭐랄까요, 한국 부모들이 자식을 잘 키워서 그 자식이 오랫동안 나를 잘 모시고 사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아서 18살이 될 때까지만 보호자예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커고 자기가 나가서 대학 졸업하고 돈 벌면서 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거지, 그게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어떤 큰 책임감을 갖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어떠한 문제도 없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이게 영화 포스터인데 어떤 문제를 얘기한 걸까요? 이게 어떤 문제를 희화한 걸까?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은 인종의 문제예요. 왜냐면 백인들은 누구나 그래요. 백인들만 사는 가정에 딸내미가 흑인 남편을 데려왔어. 그러면 모든 가족이 조금 놀래요. 하지만 표는 안 내죠. 하지만 어머, 새로 데려온 남편이 블랙이야? 흑인이야? 놀래요. 반대도 똑같아요. 흑인들만 있는 집안에 내가 부인을 새로 데려온다는 부인이 백인 여자잖아요. 그럼 흑인 사람들 더 깜짝 놀래요. 너 지금 백인 여자를 데려온 거니? 이런 느낌. 동양 여자도 똑같아요. 그럼 백인 남자가 흑인 여자 데려오면요, 깜놀하죠. 다 깜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상황은 그나마 이제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데려오는 상황은 조금 흔하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화끼리 이제 서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사는 나라라고 해도 자기네 인종끼리 더 친한 그 경향은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무시 못해. 자기들끼리 더 친하고 싶어요. 극혐하는 거야, 아니면 좋아하는 거야?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도 보시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룬 다큐멘터리나 또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 백인 집안에 흑인 여성이 이사를 온다든지, 그러면 흑인 여성의 집안과 백인 남성의 집안 간의 갈등, 그런 거 많아요. 백인 남자랑 동양인 여자는요, 똑같아요. 백인들만 살던 집에 동양인이 시집을 가도 다들 깜짝 놀래요.
그렇다고 싫어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죠. 전라도끼리 사는 집안에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남편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깜짝 놀랄 수 있죠, 전라도 사람들은. 근데 뭐 그렇다고 어쩔 거야. 이게 너는 저 남자는 경상도니까 결혼을 못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양쪽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종의 문제가 살짝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언급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예단은 있을까요? 예단 있을까?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해봤는데 이런 게 있대요. 신랑네 집에다가 돈과 선물을 보내고 신부네 집에다 돈과 선물을 보내고. 근데 이게 양쪽 집안의 약간 자존심의 싸움인 거야. 그래서 여자가 이쪽 집안에다가 뭐 시어머니가 뭐 모피코트를 뭐 요구하고 뭐 친정 엄마는 막 샤넬 가방을 요구하고. 근데 미국엔 예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양쪽의 부모님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안 사주냐? 그렇진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진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요. 자,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의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잖아요. 왜냐? 한국에서의 결혼은 양 집안의 모임이에요. 양 집안이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보단 좀 더 이 두 사람이 합쳐지는 거에 의미를 더 많이 가져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집안끼리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뭐 여자 쪽 엄마가 이 둘을 위해서 밥솥을 사준다든지 남자 쪽 엄마가 이 둘을 위해서 액자를 사준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 몇천만 원짜리 선물이 오가진 않죠. 자, 그렇다면 집장만은 어떻게 할까요? 집장만. 샤다보이님 안녕.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샤다보이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집장만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해요? 제 친구들은 남자가, 이건 정말 약간 된장녀 같은 소리긴 한데 현실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제 친구들 모이면 이런 얘기해요. 야, 너 남편네 집에서 집 뭐 해준대? 아, 전세 금액이 한 2억밖에 안 된대. 남편도 모아놓은 게 많이 없고. 2억이나? 근데 2억 하는데 우리 강남의 아파트는 못 살 것 같아. 서울은 좀 힘들고 경기권에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현실이에요. 보통 여자는 집값에 관여를 많이 안 하고 남자 쪽에서, 한국 문화에서는 남자 쪽에서 여자들도 막 그냥 바라는 거예요. 남자가 정세값을 어느 정도 마련해 오기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하고 살다 보면 남자들의 입김이 커지는 것도 있어요. 특히 시엄마의 입김이 커지는 것도 있고요. 그게 한국의 현실인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럼 미국은 여자가 하나요? 보통은 남자가 집을 하고 여자가 살림 아닌가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보통은 남자가 집을 전세로 준비하고요. 여자가 살림을 준비해요.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집 장만 그딴 거 없어요. 어차피 월세네요. 어차피 월세네요. 둘이 벌어서 똑같이 월세네요. 집장만 같은 거 그렇게 신혼부부들이 처음부터 하는 꼬라지 못 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무슨 결혼하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집을 장만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월세 살아요. 그냥 다 월세야. 다 전세 지도가 없어요. 아예. 술 먹는 곰돌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되게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아예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보면 집장만이 큰 문제가 안 돼요. 너랑 나랑 직장이 여기 있는데 여기 중간대쯤 살자. 그거 한 달에 150만 원 줘야 되는 아파트래. 그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우리도 쓸 수 있어. 가서 살자. 끝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모아요, 돈을요? 아, 그러면 월급이 많아지면 돈을 모으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집을 장만하다가 애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사기로 해요. 집을 사는 건 어떻게 사냐면은 두 사람이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고 하면 그 신용이 좋잖아요. 신용이 좋은 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근데 그 대출이 보통 30년짜리 대출이에요. 집은 이제 하우스 모기지라고 그러니까 30년짜리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월세 내는 것만큼 돈을 30년 동안 내면서 자기 집을, 웬만한 평범한 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런 거죠.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게 할부화가 잘 돼 있어요. 할부화가 잘 되다 보니까 30년 동안 할부금을 계속 내면 되는 거야. 30년이 될 때까지 내 집은 내 집이 아닌겨.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들이 집에 있어서 집을 장만하고 이런데 큰
어려움을 느끼는 건 못 봤어요. 그냥 아파트 살고 월세 살고 집값은 너와 내가 버는 그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어차피 나가요. 어차피. 근데 안 좋은 건 있어요. 빚쟁이에요. 평생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뭐 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집장만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월세 내니까. 자, 그래서 집장만은 어차피 월세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혼식 전에 새로운 문화가 하나 있는데 반지를 준비해야 돼요. 반지 준비. 그쵸? 미국 사람들은요, 선물은 준비하지 않아요. 반지는 필수예요. 그건 뭐 어디나 그러겠죠? 반지는 필수인데 제가 미국 여자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미국 여자들의 반지를 꼭 두 개를 껴요. 하나는 다이아몬드 링, 하나는 그 밑에 그냥 심플한 그냥 하나 링이에요. 여기도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 있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너는 왜 결혼한 애가 반지를 두 개 끼니?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있죠. 프로포즈 할 땐 다이아몬드 링을 줘요. 이 큰 거, 다이아몬드 크게 붙어 있는 거. 근데 그 밑에 작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여자 거 링 보시면 위에 있는 링, 얇은 링은 결혼식 때 끼워주는 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혼 반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이아몬드 큰 거 달린 건 이 밑에 거가 끼워져야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 반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많은 미국 여자들은 반지를 두 개 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거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반지를 두 개나 사? 한 개만 사면 되잖아. 아니 난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용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굳이 반지를 두 개 필 필요가 뭐가 있어? 한 개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이아 박힌 게 프로포즈고 약혼 반지고 그 밑에 있는 반지가 실제 결혼 반지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그럼 미국 남자들이 진짜 다 이 반지를 끼고 다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게 미국 남자들은요. 결혼 반지 반드시 껴요. 결혼 반지를 빼는 순간 나는 돌싱으로 돌아온 싱글, 이혼남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반지를 끼지 않고 우리 부장님이 어느 날 반지를 끼지 않고 왔어. 헉! 부장님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아저씨 분들은 반지 끼시는 분들도 있고 반지 안 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반지를 끼면 거의 남자들은 100% 결혼의 의미예요. 여자들도 물론 커플링 같은 걸 할 수는 있지만 잘 안 해요. 그래서 한국 그 유학생들 중에서 한국 애들끼리 막 커플링을 하잖아요. 그럼 외국 애들은 어머 너 벌써 결혼했니? 이렇게 의미로 보는 애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반지는 외국 애들한테 진정 약간 좀 의미가 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지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흔식 본 적 있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bridal shower라고 그래요. Repeat after me. bridal shower. bridal shower. 방점이님 안녕. 본 것으로 한다. 진짜 예쁘겠는데 좀 이따 또 보여줄게요. bridal shower예요. bridal shower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신부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 신부 파티. 자, bridal shower는 예비 신부 파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거냐? 일단 이 파티를 되게 성대하게 열어요. 야, 너 그거 알아? 제시카가 한 달 후에 결혼한대. 그럼 브라이덜 파티 해야지. 그래서 제시카네 집에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생일 파티처럼 막 화려하게 꾸며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 브라이드가 예비 신부가 사람들 줄 음식도 챙겨놓고 뭐 맛있는 것도 챙겨놓고 선물도 챙겨놓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보통 결혼식 때 주지 못할 선물들을 줘요. 뭐 너 결혼하니까 선물 줄게 하고 선물을 주고 친한 친구들은 거의 이때 그러니까 미국 결혼식은 축의금이 없어요. 축의금이 없는 대신에 친구들이 선물을 사주거든요. 거의 많은 친구들이 이때 선물을 사오죠. 미리 준다고 볼 수 있죠. 부프님 안녕. 혼전 결혼 축하 파티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이런 선물 증정식이 많아요. 이런 선물 증정식이 많은데 제 친구 중에서 날라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날라리 친구는 자기 남편인 될 사람한테 나 집에서 친구들이랑 브라이덜 샤워를 하겠다 라고 해놓고는 팬언님 안녕, 별빛선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여신님이라고. 고마워 팬언님. 이제 팬언니 오늘 지금 미국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까먹었어. 원래는 그냥 친구들만 불러가지고 건전하게 놀아야 되거든. 근데 내 친구가 되게 건전하지 않게 남자 스트리퍼를 불렀어요. 그럼 남자 스트리퍼를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 남자 스트리퍼가 와요. 그래가지고 막 옷도 벗고 팬티만 입고 막 여자들하고 막 여기 온 친구들하고 다 야한 댄스 추고 막 그래요. 내가 동영상을 봤는데 내가 그랬어요. 동영상을 보고 나서 너 이거 네 남편이 알면 큰일 나겠다. 근데 이게 꼭 신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신부 친구들한테도 다 그 스트리퍼 남자 스트리퍼가 와서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스트리퍼 도입이 시급합니다. 왜 뭐 그걸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녀 사이 깨져요.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총각 파티도 있어요. 그래서 배첼러 파티라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이제 라스베가스로 떠나서 뭔가 마지막 여자들하고 좀 놀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시간이 여자한테도 허락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있어요. 만약에 스트리퍼가 오잖아요. 스트리퍼가 오더라도 이 남자의 댄스를 계속 보고 싶고 더 야한 걸 요구하려면 그 남자의 이제 허리띠나 팬티에다가 계속 팁을 끼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돈 뭉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뭐 한 10불짜리 돈 뭉치를 여자들이 다 내가 영상을 보니까 돈 뭉치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 남자가 막 이 여자한테 올라타고 재미있게 해주고 막 이 여자 들어서 업고 막 궁디 때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장난이지만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어떡해 하면서 돈을 그 남자 팬티에다 끼워주는 거죠. 근데 미국은 아시지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성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즐겨요. 영상을 되게 자세히 보셨네요. 저도 굉장히 흥미가 많이 가서요. 정말 영상 보신 거 맞나요? 왜 제가 직접 한 것 같아요? 아니요, 난 영상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스트리퍼 부르는 거.